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요즘 들어 재개발 투자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금요일 토요일날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강에 많은 분들 오셔서 강의도 듣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세워야 할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선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더 이제 규제 완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서도 각 이제 당이나 아니면 이제 각 후보자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울 테죠.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각 지역들의 지가 상승이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재건축이 됐든 이런 정비 사업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는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전략을 세웠으면 어떤 지역에 투자했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지방 선거죠. 부동산 공약이 이제 당선과 탈락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공약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당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투자 시기 놓치면 정말 100% 후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용산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가 앞으로 속도감 있게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용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 선호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홍제동이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고 평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 접근해서 높은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홍제동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방선거 부동산 공약이 당선과 탈락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서울시장 선거죠. 이제 부동산이 이제 당선과 탈락 결정할까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동산에 응답한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30이죠. 2030 세대도 압도적으로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송영길이죠. 이제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이 송영길 시장도 이제 지지층이 굉장히 높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동산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중점을 뒀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6월 1일 지방선거도 부동산 선거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난 부동산 가격 급등, 세금 부담 이제 급증에 따른 민심의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을 때 부동산 공약이 중점이었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공급 확대 정책을 앞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30 세대들이 표를 많이 이제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30 세대들은 이제 표수가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44%죠. 44%가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선과 탈락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세대별로 높은 층에서는 부동산을 시급한 이제 현안이라고 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이죠. 이제 30세대 50% 이상이 부동산 문제를 이번 선거 최고의 관심사로 뽑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20대 역시 49.5%가 부동산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2030 세대들이 왜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급증을 했을까요?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 평균 가격 자체가 조금 대출 끼고 그러면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출을 아무리 껴도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요번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선거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부동산 공약에 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보통 이제 공약들을 보면은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공약이 대부분이죠. 이런 공약이 나옴으로써 정말 실천이 됐을 때 집값 상승은 정말 불가피하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공약은 어떤 게 중점이 될까요? 이 부동산 안에서도 어떤 게 공약이 될까요? 바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급량 확대 정책이 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안에서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도 이런 이제 공약 자체, 신축 아파트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공약 자체가 앞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투자자분들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건축의 경우는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지금은 이제 뭐 가격 자체가 워낙에 높아서 쉽게 접근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에는 가격 자체가 더 높게 뻥튀기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무리 서민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1억, 2억, 3억 안팎으로 이런 아파트 한 채를 서울 도심 안에서 한 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접근을 재개발 예정지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 그런 유일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 시기 놓치면 100% 후회하는 지역,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국방부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 있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반경 안은 조금 악재의 영향이 있지만 이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개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용산 민족공원 개발 사업도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개발에 탄력을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공약들이 중점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용산의 경우는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용산 면적의 60%에서 70%는 개발의 영향에 포함이 되어 있다.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개발의 속도가 붙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지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좋다. 용산의 경우는 점 하나
무조건 찍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뭔가요? 이 점은 바로 이제 등기죠. 등기 하나는 무조건 쳐야 되는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점 하나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높은 시세 차익 당연히 보실 수가 있죠. 왜? 그만큼 개발 호재 백화점이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지가 상승은 무조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시세 차익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도 노밀집 지역이죠. 용산 실제로 임장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도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개발에 따라서 서울 도심 안에 그것도 입지가 좋은 용산 안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만큼 개발 호재 로 인해서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실 수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용산 입지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다시피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개발 압력도 높은데 그러면은 용산 안에서 어디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어디가 개발되느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동이 있고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따로 있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이런 높은 시세 차익 보시면서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 선호도 굉장히 높은 지역, 저평가 지역.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 이 홍제동의 경우는 지금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지가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플러스해서 신분당선 연장 안도 바로 위쪽에 신분당선도 이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북 횡단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안까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노후도가 심각하죠. 지금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30년, 40년대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홍계동의 경우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죠. 강북 횡단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제동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은 리스크는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수익은 그만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완벽한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노후도입니다. 노후도가 갖춰져 있어야지 재개발이 가능하겠죠. 근데 노후도 조건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 민간 재개발로 봤을 때 66%죠. 66%만 노후도가 갖춰져 있으면은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66%가 아니라 정말 이제 90% 이상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해야만 하는 입지 조건을 바로 홍제동이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공급 물량 역대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서울만 봤을 때에도 서울 이제 작년에 2만 가구죠. 2만 가구, 올해 1만 가구입니다. 서울 도심 안에 최소 이제 필요한 가구 수가 4만 가구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2만, 올해는 1만입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선거 공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맞춰져 있다. 우리는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맞게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 가장 중요한 점 어떤 점인가요? 바로 입지죠.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바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 아니면은
개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을 때 그만큼 이제 서울 도시만에 아파트 한 채 받으면서 개발 호재에 맞춰서 집가 상승도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 개발 호재의 백화점, 그다음에 홍제동 저평가의 끝판왕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호재 풍부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소액으로 접근해서 서울 도심 안에서 아파트 한 채 받을 수가 있는 재개발 투자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이제 서울 도심 안에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